첫 번째 달려보죠. 심부름 보냈더니 뿅.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노래방입니다. 손님이 사장님한테 카드 주면서 사장님 현금 좀 뽑아주세요 합니다. 자, 사장님은 받은 카드를 옆자 직원에게 바로 토스. 자, 이 직원 주목해주세요. 사장님 근데 ATM이 어디쯤 있었죠? 네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밖으로 네네 다녀올게요 하면서 나갑니다. 자, 앞서 카드를 건네주고 현금을 기다리던 그 손님 그렇게 망부석이 되어버렸다는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자, 저 직원 카드 없고 튀어 안 왔어 아직까지. 더군다나 한도 초가 뜰 때까지 돈을 계속 뽑았다고. 네, 돈을 많이 뽑았고요. 제보자는 사장입니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한 손님이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5만 원권으로 20장, 총 100만 원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꽤 자주 있대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보고 있다가 본인이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바쁜데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계속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결국 카드를 줬습니다. 직원은 들고 간 뒤에 전화로도 5만 원권 20장 맞죠? 이렇게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요. 이후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그대로 탄 겁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100만 1,000원씩 총 6번 모두 600만 원이 넘게 출금을 했습니다. 아유, 저 모자이크만 걷어내면. 자, 어쨌든 저 인간 뽑을 때 신분증 사본이랑 다 받았을 텐데 잡는 건 시간 문제지 뭐인 줄 알았더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 3일 만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등본이라든지 신분증을 제시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면접할 때 얘기했던 이름 가짜이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아무래도 요거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내가 카드 할게요 가져간 다음에 돈을 빼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잘못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변상을 좀 했다고 하고요. 지금 계속 경찰은 신원 파악도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민증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걸 살짝 조금만이라도 눈이라도 코라도 드러내면 사실은 잡을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만요. 옛날 우리 그런 거 있었죠. 매직아이. 네, 계속 보면 왠지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눈만 아픕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예. 현행법상 문제는 범죄잖아요. 범죄가 범죄자인데 잡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모자이크를 조금 그래도 연하게 쳤습니다. 그 모습 보이긴 한데 조금 더 좀 풀어주시면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 사람의 지금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상황상. 근데 이 사람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행동할 것 같아서 일단 제보는 주셨다고 하거든요. 자, 지켜보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잡힐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투명한 옷을 입은 사나이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 멀리 보무도 당당하게 워킹하는 남자. 그런데 오면 올수록 짙어지는 살구색의 향연. 아니, 존 코너를 잡기 위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 자, 거침없이 거리를 배회하는데요. 자, 결국 경찰이 오겠죠. 신고를 했겠죠. 자, 경찰이 왔어요. 언제 옵니까? 왔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보자 그대로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자, 어르고 달래던 저 경찰관님, 결국 저 남자를 경찰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자, 터미네이터는 영화에서는 출동한 경찰을 제압했는데 순순히 타고 가는 거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아니고요. 제보자는 아마 어제 저녁에 뭐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나체리 된 남성을 봤는데 30대 중간 정도의 나이의 남성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번화가를 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근데 이 남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남성이 나체기 하지만은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또 그 흉터가 있었는데 흉터를 자세히 보니까 칼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칼자국 자체가 위협적인 거죠. 근데 이 남성이 사실은 지나가는 행위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진 않았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움직이는 흉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라는데 특히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죠. 놀라서. 그런 상황인데 이 남성을 신고해놓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졸졸 따라갔는데 그 남성의 입을 보니까 입가에 하얀 거품도 있고 피가 흘려 있는 거예요. 와우. 이 남성 생각할 때는 저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저렇게 범행하는 거라 싶었는데 경찰이 5분 만에 삐뽀 출동했습니다.
저 남성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 제보자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경찰에서는 마약한 건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인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길거리를 반항한 거다 싶어서 확인을 됐고 저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아휴, 진짜 무섭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계산대 뜯고 현금 탈탈. 자, 제목이 모든 걸 설명하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로 여성 입장. 자, 들어가서 계산대 아래 현금통을 저렇게 막 살피죠. 어머, 어딨지? 자, 그러더니 다시 나가요. 그러더니 어딘가를 향해서 예, 오케이. 자, 그러자 또 다른 여성 그 사인을 받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여성 가위를 꺼내더니 현금통을 쿡쿡 막 찌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잠깐 뭔가 생각하더니 그냥 나가네. 이게 끝? 아니죠. 잠시 후에 다시 컴백.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 자, 한참을 뚝딱 하더니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자, 봉투 안에다가 현금을 마구 쓸어 담기 시작하죠. 자, 그 사이 다른 여성은 밖에 나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보는데, 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저 두 사람. 마지막으로 현금통 제자리에 쓱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자, 박 교수님, 저는 쟤네들 얼굴 다 봤습니다. 입에 담배도 물었지만 딱 봐도 미성년자. 하지만 담력과 기술은 나름 전문가 수준. 네, 그렇습니다. 꽤 어려 보여요. 전동 퀵보드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어려 보이는데 정말 현금통을 뜯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께서도 이 절도범들 너무 전문적이라서 여기저기서 이미 여러 범행을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체하지 않을 생각이고 경찰에 신고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하신 분께서는 이곳 사장님인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혹시 그 현금통에 현금이 좀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현금을 좀 채워 넣어야겠다. 그러고 가게를 들렸다가 보니까 텅텅 비어서 너무 놀라서 CCTV를 보면서 저 어떤 범행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휴, 참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별걸 다 부창부수입니다. 자,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남녀가 계단을 오르더니요, 막 무언가를 막 찾아. 자, 그러더니 다시 계단을 척척 올라갑니다. 자, 바로 그때 여성이 올라가다가 멈칫합니다. 지금. 그러더니 CCTV와 한번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CCTV, 지금 보네. CCTV 딱 보더니 사각지대로 쓱 가요. 하지만 거울에 다 비치네. 여보, 나 완전 터질 것 같아. 자, 그 자리에 뭔가를 탁 내리고 털썩 주저앉아. 자, 그걸 보던 남편도 신호가 왔는지, 아이고, 누가 내 마누라 아니랄까봐 참 하더니 그 옆으로 가더니 또 이때 인기척이 막 느껴지니까 누가 오네. 모르는 척 서둘러서 자리를 씩 합니다. 자,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부창부수란 사자성어,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부방부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지난 10월 25일 수원에 있는 상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전인데요. 어떤 관리인이 이제 좀 가다가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누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물이 조금 색깔이 있는 물이에요. 누수가 이런 누수는 없는데 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녹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물은 더 진합니다. 저 정도는 녹물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뭐지? 보니까 충격적인 영상이 지금 보이는데요. 여성도 이제 소변을 누고 있고 남성도 아내를 위에서 누기보다는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노상 방뇨를 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이 노상 방뇨를 했고 실제로 이게 화장실이 있었긴 있었는데 도화록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저런 선택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지하상가가 있고 거기 화장실이 개방이 돼 있대요. 조금만 참고 갔으면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예. 밖에서 해야죠. 그래도 이거 다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박지훈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정말 급해서 안에서 저기 물이 쭉 떨어지는 그런까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아니기 때문에 막 급해서 그런 건 맞지만 상당히 정말 놀라가지고 이걸 제보를 했다. 저기서 만약 아니라 싶으면 나가서 해야 돼요. 나가서 내려가서 바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밖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네. 자, 은배 팀장님, 제가 짧게 좀 여쭐게요. 정말 저 거울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거울이 없었으면은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짐작만 했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노상방뇨는 안 됩니다. 참고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지하상가 가시고 저 사실 흡연 찾기 힘들거든요. 저런 상황이면 난감합니다, 교수님. 예, 저 아저씨 막 몸 베베 꼬는 것 좀 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상처 건드리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결혼할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결혼정보 업체에서 자신을 부모님한테 잘하는 효자라고 소개하는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주의였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거둘 게 많아서 꼭 해야 돼라고 하셔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장을 알아보는데 하객들이 오기 좋은 토요일을 원하셔서 토요일 자리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년 후에도 예약이 다 차 있었고 괜찮은 시간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권이 6만 원에 최소 300명이 보증되어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해서 얼른 예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보증 인원이 너무 많고 식대도 너무 비싸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너도 괜찮다고 했고 어차피 거둘 게 많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너는 올 가족이 있어? 식권 남으면 네가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혼 가정이고 부모님과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거든요. 다른 어른들 없이 저만 결혼식에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상처를 긁은 겁니다. 그 전부터도 자기가 불리할 때면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말 하면서 상처를 주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면 자격지심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런 말들에 큰 충격을 받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제가 예민했던 걸까요? 자, 글쎄요. 뭐 이거 따질 계제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전 여친입니다. 은배 오빠 아니야 김은배 씨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이런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넌 진짜 사람도 아니야. 배우자 될 사람 아픈 가정사를 막 들춰내니 그 돌려가니까 기분 좋니? 네가 구제해 주는 것 같아서 막 우쭐해. 뭐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어쩌고 야, 너 완전 비정상이고 그따위 정신 상태로 너 결혼 힘들어 동그라미. 박 교수님 좀 늦게 올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은 전 남친입니다. 야, 상희야, 너 말이 좀 심하다. 그래, 너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부터 약간 기울어진 결혼이었던 거 봤잖아. 너랑 나랑 37살 동갑이야. 나 남자고 너 여자. 더군다나 너희 부모님은 물론 하객도 전혀 데려올 생각을 안 했던 상황이라면 또 신랑 하객만 잔뜩 이었을 결혼식을 생각했다면 너가 핏대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X? 은배 팀장님.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저런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후벼파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싹수가 지금 놀았기 때문에 저 여성분 그 결혼 안기로 파혼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남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JTBC 뉴스 채널에서 지금 에릭 팍이라는 아이디로 보고 계시는 분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이 결혼 안 하신 거 잘하셨다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연자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잖아요. 정말로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가장 아픈 정말 상처를 이렇게 건들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서로 위해주는 가정을 이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헤어진 거 전 잘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예약도 사실은 본인하고 같이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바꾸면서 했던 부분. 그거는 다른 핑계를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아주 상처를 후벼 파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작일 것 같고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매번 상황상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용당하기 싫으시죠? 지 분리할 때마다. 예, 뭐 필요할 때마다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 너는 어쩌고 비정상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선택하신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면 이 남자를 버려야 하고요. 정말 잘한 결정이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름빵빵님, 파혼 잘하셨네요. 더 좋은 남자 나타나실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인님, 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스콘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